대전의 경제 성장률이 0.8%,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대전의 개인소득 증가율은 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지역 경제에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대형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지고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등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2019년을 정리했습니다.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늘부터 절반가량 인하됐습니다. 하지만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공기업의 재정 상태 악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의 경제 성장률이 0.8%,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대전의 개인 소득 증가율은 0%에 그쳤는데 결국 나라가 성장하는 동안 대전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대전 지역 경제에는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잠정 지역소득에서 대전의 경제 성장률은 0.8%로 8대 도시 중 3번째,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낮았습니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0.8% 성장에 머물러 얼어붙은 경제가 지속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이제 운수업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현상이 안 좋았고요. 고용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직전 연도에 비해서 0.2%포인트 감소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전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영세 자영업자 등이 많은 구조도 경제 회복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전은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에 네. 뭐가 망할 것도 없고 네. 잘 나갈 것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부진한 상태로 이게 조금 당분간 지속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장담하기가 어렵죠. 지역 경제 성장률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개인소득 증가율도 지난해와 같은 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실질 개인소득 증감률이 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민간 소비 증가율도 유일한 두 자릿수인 10.6%를 기록하며 큰 대조를 보였습니다. 세종 도시의 특성상 일단 노동 가능한 인구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 소득이 이제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구 유입 때문에. 네. 다만 이제 대전에는 좀 그런 요인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충남은 지역 내 총생산이 118조 원으로 전국 3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5,400만 원으로 전국 2위였지만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류의 설비 투자가 26%나 급감해 제조업 투자 부진을 반영했습니다.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은 세종이 2,061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3개 시도에 포함된 반면 대전은 1,975만 원, 충남은 1,847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국회 여야 4+1 협의체가 지역구 253석을 변경하지 않는 선거법 수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세종시의 분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선거법 수정안은 본회의 타결을 남겨놓은 상태지만 기존 선거구 인구수 상한을 넘긴 세종시 선거구는 갑과 을로 나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 7석, 충남 11석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세종에서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후보자들을 추천하기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관위는 부여군수인 박정현 공주 부여 청양지역위원장이, 재심위는 안장헌 충남도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고 지방의원과 당직자 등이 위원을 맡아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2019년) 한 해 대전, 세종, 충남의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는 모처럼 대형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고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는데요.
이 대규모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추진돼 기대를 모은 반면 대전 하수처리장과 도시공원 일몰제 등 갈등도 여전했습니다. 조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전과 세종, 충남의 대형 SOC 사업들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전은 트램이 선정되면서 도심을 순환하는 도시철도 2호선의 수건이 23년 만에 풀렸고, 세종은 청주 간 고속도로로 이동 시간을 3분의 1 수준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충남은 당진 성문산단 인입철도로 제철소에서 철도역 43km 거리가 3km로 대폭 주는 등 교통 물류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과 안면도 개발은 동일한 민간 시행사인 KPIH의 신용과 재정 상황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성터미널은 보증금 지각 납부와 최근 불법 선분양 의혹에 대한 검경의 무혐의 결론으로 정상 추진이 가능해졌지만 30년을 표류한 안면도 개발은 KPIH가 미납한 투자 이행 보증금 90억 원을 내년 1월 18일까지 납부할지 여부가 사업 성패의 1차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대전 하수처리장 민영화 논란은 하반기 내내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오늘 2025년 금고동 이전이 확정되면서 일단락됐지만 하수도 요금과 특혜 시비 등 불씨는 남은 상태입니다. 대전 매봉공원과 월평공원, 천안 일봉공원 등 내년 7월부터 적용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 특례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촉발됐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과 도시화 속 환경 보존에 대한 요구가 충돌한 것입니다. 앞으로 월평공원이 150만 대전 시민들의 그런 생태숲으로 시민의 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너무나 황당한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처해서 등산로구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갈등은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고민을 떠나 우리 시대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수기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집중 취재 순서입니다. 통행료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늘부터 절반가량 인하됐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도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면서 공사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냐는 건데요. 김태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동거리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통행료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가량 인하됐습니다. 천안과 논산, 즉 최장거리인 80.2km 기준 승용차 통행료는 47.9%, 대형 화물차는 50.7%가량 저렴해진 건데 매일 왕복 통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200만 원 넘는 통행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모든 고속도로를 민자든 대전고속도로든 관계없이 많은 고속도로를 낮춰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행료를 인하하는 데는 이른바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이 추진됩니다. 도로공사에서 통행료 추정 손실액 1조 5천여억 원을 천안 논산고속도로 측에 먼저 지급하고 오는 2032년 도로공사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매년 1,0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도로공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이미 28조 원의 부채가 있는 도로공사의 재정 상태가 더 악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수할 투자금은 원금과 2.37% 금리의 이자로 제한돼 현재 기준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려면 도로공사가 운영권을 넘겨받고도 25년이나 소요될 전망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25년 정도면 회수할 수 있는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총 회수하는데 25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 정도 예상이 되고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28조 원에 달하는 도로공사로서는 또 다른 부담을 떠안는 셈입니다. 게다가 통행료 수입만으로는 도로 유지 보수, 건설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적자 폭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58로 높게 나와 투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공기업의 부채 누적과
그로 인한 공적 자금 투입의 사례를 볼 때 통행료 인하가 결국 국민들에게 무거운 청구서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지방의회와 국공립대학의 청렴도 측정 결과 대전시의회와 카이스트가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직무 관련 공직자와 전문가, 지역 주민 등 전체 평가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아 종합 청렴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또 카이스트도 전국 35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반면 충남도의회는 전문가 평가 인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청렴도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충남대 내포 캠퍼스가 학과 이전이 아닌 바이오 경제 산학 융복합 중심의 캠퍼스를 조성하기로 추진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조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지 매입은 지지부진해서 개교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 남쪽으로 가장 규모가 큰 2개 필지가 대학 부지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에 충남대가 생명과학과 해양수산, 수의축산 등 5개 분야의 융복합 학과와 대학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내포 캠퍼스를 위한 업무 협약 이후 2년 만에 나온 계획입니다.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수의학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한 그 대학 캠퍼스가 설립으로 해서 내포 신도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어떤 기간 산업과 연계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특정 학과 이전설을 둘러싸고 대학 내부 반발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학과 이전이 아닌 융복합 학문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캠퍼스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정확한 캠퍼스 규모나 개교 일정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충남대가 관리권을 갖고 있는 대전 유성구 장대동 땅과 LH 소유의 내포와 세종시 대학 부지를 함께 맞바꿔야 하는데 세종 대학 부지 설계 공모가 맞물려 장대동 땅은 아직 감정평가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포 캠퍼스를 위한 대학 부지 취득은 빨라도 내년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후쯤은 마스터 플랜의 블루프린트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와 똑같은 비중과 똑같은 타이밍에 가려고 하는 것이고 다만 이번 합의각서에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 불확실성을 보완했습니다. 조성한 지 7년째인 내포 신도시의 토지 분양률은 9월 말 기준 75%. 주인을 찾지 못한 땅의 대부분이 산업용지긴 하지만 대학 등은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근 병원 부지의 종합병원을 유치한 데 이어 대학 부지도 일부긴 하지만 계획이 구체화하면서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었던 내포 신도시 개발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신원식 대전 MBC 사장이 충남도청에서 선진적인 고용노동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노사민정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비롯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개선, 건강한 노동문화 확산 등 충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문화 선진화 사업 추진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세종시 한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0만 원, 세종시 고운동 주민자치위원회 50만 원, 한국전력공사 홍성지사 120만 원,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김복철 회장회 회원일동 300만 원, 대전 대신초등학교 학생일동 56만 3,600원, 당진 항만항운 노동조합 400만 원, 주식회사 로소 성심당 2천만 원, 세종시 소담동 주민자치회 20만 원, 당진 온누리 합창단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졸음쉼터 인근에서 화물차와 구급차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